네, 오늘도 주식시장의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주제는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주식인 네이버.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식, 특히 소재 업종이 시장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아마 더 중요하다고 저희 제작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증권사들의 보고서도 목표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자, 2차 전지 대표 양극재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 내부자들도 사실 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핵심,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최고 목표가가 등장했는데 그래도 싸다, 이성웅 이사. 김민수 대표, 양극재의 재발견, 조선일 대표, 새로운 랠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싼 수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사님? 네.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그 양극재를 하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풀어야 할 숙제 자체가 캐파를 업 시키는 거였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20만 톤까지 상향을 하면서 그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2조 이상은 아주 무난하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봐도 네. 네. 2조. 네. 그렇다 보니 예. 싸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절대 주가로 보자면 이게 상승을 해 있기는 하지만은 예. 그 현재 양극재 캐파에 대해서 올라간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 예상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아주 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2조는 무난히 갈 것이다. 네, 기본으로 2조는 기본으로. 네, 갑니다. 지금 최고가인데 네. 주가가 최고가를 쓸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충분히 합리적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의 재발견 어떤 면에서 매력을 보셨습니까? 네, 이사님 얘기랑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양극재 하게 되면 지금까지 에코프로 BM과 LNF만 봤죠. 네. 근데 저 밑에서 항상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양극활 물질 하고 있는데 왜 난 안 알아봐 주냐. 네. 라는 쪽에서 이번에 증설 효과와 함께 변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재평가를 받는 모습들인데 이제 시장에서 증설과 함께 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코스모 신소재도 물론 싸다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앞으로 그만큼의 3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변화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네. 얼만큼 이제 수요가 크겠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싸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2위 업체들도 계속 재조명이 필요하다. 네. 한쪽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LNF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와 함께 지금 나왔던 얘기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보여주는 현황, 특히 이제는 테슬라가 거의 뭐 예측치는 무관하게 혼자 막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훌륭한 회사입니다. 나 갖고 계시죠? 주주죠. 예. 테슬라 주주예요. 좀 부러운데. 제가 계속 2차 전지 강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관심 가지셨어요. 그러면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하시고 제가 진행할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제 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이제 오늘 또 혹시나 그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었었는데 주식 분할 얘기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없는 것 그 같습니다. 얘기도 실적 발표하면서 좀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건 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보여주는 길은 일단 아직까지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 따라오는 회사들보다 영역을 이제 계속 넓혀가겠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라인업들 계속 보강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따라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는 2위 기아입니다. 기아요? 기아가 전기차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판매량
지금 3위까지 올라올 정도의 동력은 예. 친환경차 현대기아차도 잘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잘했으면 그러면 현대기아차로 나가는 또 배터리 라인들도 같이 챙겨보자는 것도 맞겠죠.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박수 쳐줘야겠죠. 예. 네, 이상입니다. 아, 코스모 신소재로 시작한 저희 이슈가 기아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프로가. 예, 그럼요. 네, 예, 네. 토론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 세 분께서 보시는 목표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시가총액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2조는 기본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서공 이사 7만 원의 가장 높은 목표가를 산정을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 5만 5천 원, 조선일 대표 6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증권사에서도 양극재 매출이 전 분기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선일 대표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가 원래 그 모든 것을 선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3월 달에 4,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5만 원까지 한 10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근데 3분기 이후부터 주가가 점차 조정을 하더니 사실 이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 이슈와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배터리 이로 관련해서 너무 이제 고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증권가 리포트뿐만이 아니고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4분기 때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보통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생산 설비가 구동이 되면서 보통은 1분기 내지 3분기 때까지 원래 이제 매년 매출이 앞에 계획을 잡아서 잡히기 때문에 3, 4분기까지 매출이 좋았다가 4분기부터 주춤하니까 시장 리포트가 너무 매출을 너무 앞당겨서 잡았기 때문에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MCM 부분이죠.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사실 그때 증설하면서 돈이 좀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게 올해는 별로 이렇게 가동률도 별로 좋지 않고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상을 깨고 1, 4분기 때 무려 이제 89억 이상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리포트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MLCC 적층기판이나 또는 MCM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내고 있는데 사실 뭐 코스모 신소재가 뭐 정말 앞서 나가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있는데 슈팅이 더 나온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8위, 9위를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 비아드가 2월 달, 3월 달에 내연 기관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휘발유나 이제 그 뭡니까 휘발유나 네. 이런 자동차를 안 만들고 전기차 위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네. 이런 물질을 만드는 2차 전지 업체들이 거의 전기차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이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2차 전지 매출이 앞으로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좀 방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목표가 이후에도 조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제 전기차 위주로 예. 사이즈가 예. 타겟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주신 이성홍 이사님, 7만 원의 목표가. 저희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볼 때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볼까요? 포인트. 네, 말씀드린 게 이번에 10만 톤에서 20만 톤의 증설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2배. 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 2021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양극재가 7.7만 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4만 5천 톤, 그다음에 LNF가 6만 톤, 코스모 신소재가 2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21년에서 올해를 비춰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지금 32만 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27만 5천 톤, 이게 포인트인데요. LNF가 20만 톤, 코스모 신소재가 20만 톤이거든요. 근데 LNF의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저희가 단적으로 양극재라는 사업 그리고 캐파 주가까지 연결을 해봤을 때 그 LNF의 시가총액 정도와 비교를 하면은 5조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산술로 환산을 해봤을 때, 근데 우선 이제 뭐 증설에 대한 스케줄이 이미 감안을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2조까지 먼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자, 저희 그 2차 전지 소재로 시작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로의 확장성까지 좀 언급을 하면 좋겠어요. 김윤수 대표님.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사님 내용에 보강을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그렇게 일단은 좀 전고점대 정도로 바라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공급하는 벤더죠. 이쪽이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연결되는 게 삼성 SDI 쪽. 이쪽이 좀 더 확장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을 때 좀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쪽인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LNF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테슬라인데 그래도 예. LG에서 에너지 솔루션과 연결되는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앞으로 증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벤더에 대한 개척과 흐름이 좀 나와야겠죠. 네. 그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증설은 좋습니다. 증설은 좋은데 연결고리가 조금 더 확장이 돼야 좀 더 주가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좀 정리하고 아. 차라리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는 게 어떨까. 물론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패턴 쪽에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날에 네. 증권사 리포트 막 나고 이런 날에 예. 괜히 또 더 갈 것 같아서 딱 사게 되면 그때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주셨군요. 네, 목표가 이럴 때- 이미 넘어섰어요. 이럴 때 그냥 팔고 아. 다 좋다고 할 때 팔고 예. 또 기다렸다가 예. 다른 쪽으로 연관시키는 게 더 높지 않느냐라는 예. 쪽이고 요즘 보면은 또 특이한 게 첨보 같은 저희가 또 전해질의 대명사 이쪽은 또 확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주전자재료 예. 이런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지금 음극재 쪽에 실리콘 음극재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도 좀 밀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극재만 막 드라이브를 거면서 벌고 있는데 나머지 음극재나 또 분리막 회사인 SK 하이테크놀로지도 전부터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또 비싸고 거기서 또 주된 흐름들을 가져다 보니까 거기선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처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지금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와 함께 들어가는 소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들을 그만큼 책정해 준 거고 네. 나머지 쪽은 오히려 판매 단가를 올리지 못할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좀 큰 거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그럼 투자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세워본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좀 떠먹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냥 뭐 쭉 나열하고 끝이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 예. 양극재 쪽 보는 거는 맞다라는 쪽은 막 보여지는데 주가가 네, 그만큼 많이 반응을 올랐어. 했다. 예. 그래서 네. 그쪽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 쪽 예, 이쪽이 뭐 소재 쪽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증설을 합니다. 그 증설하려면 장비 투입되고 또 변화 가져가야겠죠.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또 마찬가지로 또 열처리 장비 관련돼서 강한 소속노예 강자는 원준이죠. 네, 이런 쪽이라든가 또 벌써 올해 작년 매출 이상만큼 수주잔고 쌓아놓은 PNT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조정 마치고 이제 갈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요즘 보다 보니까 또 눈길이 가는 게 새롭게 회사에서 2차 전지 쪽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개연성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DYPNF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분자 이송체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플랜트 쪽에서 충분히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역할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예. 한 쪽에서 저는 장비 쪽도 챙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재 쪽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하이니켈 쪽 니켈이 34%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극재는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게 LNF 하나거든요. 네. LNF 하나인 상황인데 작년 5월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하이니켈과 관련된 양극재를 개발을 한다고 했고 이게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한 상황이에요. 현재 모델 Y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LNF가 독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증설과
그다음에 톤수의 증설, 그다음에 양극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다음에 테슬라 모델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들어갈 가능성까지 네.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2차 전지 소재도 좋지만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좋아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NPC의 오늘 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영화테크 2차 전지 시장이 확장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가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다가 어제 산자부에서 직접 이제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실적이 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자, 이 혹시 그래서 조선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2차 전지 관련 소재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폐배터리로까지 확장성을 좀 보고 싶은데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장비에 이제 주목을 하자. 소재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선일 대표님 혹시 그 2차 전지 관련 주식의 순환매라고 얘기를 좀 하시죠. 그 안에서 네. 지금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사실 그 가장 매력이 있던 거는 처음 출발했던 작년이 원래 매력이 있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NPC나 폐배터리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모 신소재의 그 모기업인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영화테크, 이지트로닉스나 또 가장 폐배터리 중에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스코 홀딩스 정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기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들이 폐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좀 큰 회사들이 폐배터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현대차 그리고 바로 전에 이제 기아차가 신차가 아니고 이제 중고차를 운영하겠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중고차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가치 브랜드, 신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는 자기의 갖고 있는 가치 브랜드 모델을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야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NPC 같은 폐배터리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것들보다 2차 에너지가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폐배터리가 가격이 유지를 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도 산업도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저희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재 위주로 좋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그래서 장비에 관심을 가지자. 그런데 이성웅 이사께서는 코스모 신소재 지금도 싸다. 네. 자,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도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이 너무 좋은 것 잘 알고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라서 자, 지금 관심을 만약에 가지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해라. 명쾌한 이성웅 이사님의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소재의 성장, 예. 그다음에 캐파의 증설 부분에서는 아직 싼 주식의 구간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비주 같은 경우는 소재주 같은 경우가 캐파를 늘릴 때 장비의 입고라든지 그 부분이 필요하고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수주 발주가 뒤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재련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 플러스 돼서 재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려하연 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론 내려주시죠. 네, 결론은 뭐 다 좋고요. 예. 근데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 뭐 요즘 NPC나 뭐 영화테크 움직이는데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이쪽의 사업들이 하지도 않는데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가 움직임은 좀 그렇고요. 정말 단순 테마에 불과하다. 테마입니다. 이쪽은 테마고 어차피 돈 될 사업들은 다 대기업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갈 텐데 예. 그중에 먼저 성과가 나와서 지금 수익, 그러니까 라인을 깔고 폐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추출해서 기업의 수익이 나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일 하이테크라는 회사인데 이제 조만간 IPO 들어오죠. 이 회사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계획 중이고 라인 관련돼서 사업 계획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좀 돈이 될 거다 보다 보니까 다 연결을 시키는데 그냥 테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성일 하이테크와 함께 성일 하이테크도 잘 나가게 되면 예. 이런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M&A 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기술력은 이 회사가 아직 제일 좋다. 예. IPO 나올 때 차라리 관심 있으면 이 회사 노려보시고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던 고려아연 참 좋습니다. 예, 맞아요. 네, 고려아연 정말 저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거는 그냥 길게 보고 예.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고려아연이 최고가 같군요. 은근슬쩍. 아니 주위에서 저한테 무슨 주식이 좋냐고 했을 때 고려아연이 삼박자 다 갖추고 있다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제 얘기 듣고 주식 사셨으면 지금 신고가인데 밥을 좀 사셨어야 할 것 안 같아요. 삽니다. 예.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얘기하죠. 잃을 때만 뭐라 하고 네, 수익이 나면 또 네, 좋습니다. 저희 고려아연과 같은 주식 저희 계속 내부자들에서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저희 다음 이슈는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가 1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네이버와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대표 네이버의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 플랫폼 주식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이버 저물어 가는 것일까요? 이성웅 이사께서는 싸지 않다. 김민수 대표 성장주 안녕. 성장주 끝물이라고 조선일 대표께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의견이 일치했는데 네이버의 투자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조선일 대표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사상 예상했던 대로 원래 실적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타이틀에 성장주 끝물이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히 이제 2020년 3월 20일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로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성장주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성장주가 거의 막 300% 내지 50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 거는 성장주라는 거는 실적이 먼저 뒷받침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주가가 그렇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나중에 뒷받침되는데 지금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금년에 원래 실적이 보통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커머스나 이게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보통 겨울방학 때쯤 되면은 커머스라든지 뭐 웹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리포트 나오는 것들 보면은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성장주들이 네이버뿐만이 아닙니다. 성장주를 하고 있던 모든 종목들이 거의 300% 이상 뭐 거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러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작년에 한 300% 거의 이상 거의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산이 높으면 원래 골이 깊습니다. 올라간 만큼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 이미 컨센서스 대비 떨어진 실적도 나왔고 거기다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약간 여러분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그렇게 단기적으로도 많이 높게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지금은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은 네이버에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네이버 쇼핑 다 하시잖아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부문에서 네이버가 이제 다시 잘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 동력을 가질 것이다. 라인 우리는 안 쓰지만 해외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주목하셨던 전문가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제페토. 제페토. 네, 그것도 어디 가셨습니까? 예. 네. 깜짝아. 죄송합니다. 튀었나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어디 가셨습니까? 자, 이성웅 기사님 싸지 않은 구간이다.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이버가 성장주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네. 이게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를 할 때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지표를 보는데 네이버가 현재 한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구글이 한 8배 정도예요.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그렇다 구글과 보니까- PR이 같군요. PSR. PSR. 네. 예. 그렇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싸지 않은 구간이라고 예. 했던 이유가 네이버가 구글과 비슷한 그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수준이다 보니 싸지 않다고 언급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매출의 볼륨이
연간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현재 사업에서는 그 올라가는 폭의 단계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약간은 기존보다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인은 전혀 없을까요? 김윤수 대표님? 예. 4월 달 보니까 네. 개인 순매수 3위 예.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오늘까지 치면은 주가 하락 10%. 네. 지금 이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딱 그것만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리오프닝입니다. 예. 또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기입니다. 거기에 맞을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그러네요. 물어봤을 때 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뭐 라인부터 웹툰, 뭐 쇼핑, 뭐 제페토 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실적보다 이사님 말씀하셨던 정확한 표현. 지금 해외 기업들도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좀 다시 줘야 되느냐 막 고민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어제 실적 발표 안 했던 메타는 왜 혼자 이렇게 빠지죠? 미국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성장주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혹시나 지금 난 계속 모아가겠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모으신다고 하더라도 모으시는 비중 그러니까 이번에 싸니까 뭐 덜컥 뭐 10주를 산다라기보다 한 주씩 더 10번으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들어가겠어라고 하는 이 타임을 오히려 좀 많이 늦추시거나 딜레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뭐 망할 회사 아니니까 계속 쌀 때마다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을 과거의 눈높이로 안 보고 있다라는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대에는 할 거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지금 조금 차라리 손절이 낫고요. 차라리 좀 덜으셨다가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차라리 2차전 이런 쪽이 낫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있긴 해요. 신성장 동력으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C2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상거래 있죠. 그래서 이제 크림과 합쳐가지고 한 6조 원 이상 매출도 올리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웹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거의 한 79%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 제페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꼬마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아주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 나이띠 신발 사줄게 가자 하고 이제 보통 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줄게 하고 했더니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이거 싫어 그래요. 너 그럼 왜 그랬더니 제페토에 있는 자기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신발을 사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초등학교 애들은 인싸가 되려면요 제페토 캐릭터가 아주 멋져야 돼요. 실존 인물인 나보다, 그렇죠, 나보다. 가상 세계에 내가 더 멋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새 초등학생들의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더 좋으면 좋을 텐데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인싸가 바로 그런 자기 캐릭터가 더 이렇게 잘 돼야 자기 내에서 그룹 내에서 인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장 동력이 있긴 해요. 근데 제페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출이 이게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그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사긴 합니다만 매출이 엄청나게 예전처럼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분명 이게 한 2, 3년 이상 분명히 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이제 모두가 소비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려면 한 카카오 정도는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카카오를 쓸 때. 근데 제페토는 일부 초등학생 그리고 특히 외국 미국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고 지금은 또 많이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조금 예전만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를 대표할 주식이라고 하면서 100만 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께서. 야,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대표 회사다, 100만 원 간다라고 하더니 그리고 성장주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30만 원도 위태위태 합니다. 아, 그리고 사서 길게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하더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답답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금 손절해라 차라리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정말 아프지만 뼈 아프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이버 나왔으니까 카카오도 함께 묶어서 네. 총대를 좀 매서 예, 예, 카카오 얘기를 같은 해주시죠. 경우는 예. 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조금 낮기는 해요. 더 한 5배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주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선회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네이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이버 네. 그 두 가지 포인트로 결론을 지을게요. 네. 첫 번째, 금리 인상기에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는 그 프리미엄을 덜 받는 구간에서 매출액의 상승 자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성장 측면에서 더 좋은 업종들이 많아서 그런 업종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예. 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욕은 저희들이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누군가 쓴소리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 지금 목표가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가를 보고 결론은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서 내려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목표가 32만 원에서 33만 원의 레인지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30만 8천 원이니까 정말 반등시 매도, 지금 수준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더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입장으로는 앞서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네.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뭐 5년, 10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뭐 길게 했었을 때 차라리 아주 주가가 좀 크게 밀렸을 때 한정적으로 뭐 조금씩 들어가서 모으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기회 비용을 생각해서 이쪽이 아니라 시장에 맞는 종목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손절도 감소하고 어떤 비중을 좀 줄여서 시장에 맞는 쪽,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는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갖고 차라리 고려아연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고려아연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성장주 투자로 작년에 이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수익을 내고 빠졌다가 저평가된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보다는 음식료 같은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MF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IMF 때 보면은 음식료가 바닥을 찍고 15년 동안 업종 추세를 보면은 15년 동안 계속해서 갔거든요. 뭐 잘 아시는 뭐 SPX 3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 피크를 치면서 거의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음식료 모든 업종군들이 바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쓰고 마시고 즐기는 게 엄청 매출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이제 이 경기가 엄청 좋아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1998년도 IMF 때도 한 2년 올라가다가 조정을 하고 무려 15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에 내가 성장주를 가지고 내가 한 3년, 5년 이상 고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업종군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출발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지나가다가 막히면은 그거를 뚫고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너무 1년, 2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원래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한 뭐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얘네들이 지금 저평가돼 있어서 아직 못 올라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굉장히 큰 것부터 시작해서
중소형주까지. 그런데 뭐 너무 급등락이다 보니까 요즘 급등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음식료입니다. 왜 네. 그렇겠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네이버가 쏘아 올린 공이 고려와 음식료까지 갔습니다. 예, 뭐 더. 네, 자 저희 오늘도 굉장히 열띤 토론으로 여러분들께 명확한 결론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성웅 이사께서 적어도 시가총액 2조까지는 간다. 그리고 네이버는 세 분 다 지금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손절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뼈아프지만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내부자들은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